그거를 샀더니 가격이 약간씩 이제 오르는 분위기? 그래서 한 1년 만에 한 5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거구나. 아파트 5개, 이제 오피스텔 하나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출받아서 했거든요. 오늘은 부의 삼각형의 저자이신 권은진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자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학 교사였고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안전한 투자 그리고 자기 개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유튜브 채널은 리치맘 라이프라고요. 네, 모두가 부자 엄마가 되자 이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다는 그 멘트가 탁 꽂혔는데 네. 그 저자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경제적 자유의 수준 그걸 좀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이제 그 각 사람의 소비 패턴, 그렇죠. 뭐 또 생각에 따라 다르잖아요. 보통은 뭐 한 달 생활비의 그 25배. 1년 생활비의 25배의 은퇴 자금이 있으면 뭐 파이어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네, 그만뒀습니다. 예를 들어 월 한 500으로 하면 네. 그러면은 한 10억? 11억, 12억 이 정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시군요. 말씀해 주실 때 수학 교사셨다가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만두신 거고. 네. 그렇게 하셔서 근데 그 가운데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건가요? 네.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네. 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재테크를 하신 건가요? 아,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육아휴직을 길게 했어요. 아, 네. 네. 일도 했지만 휴직하면서 공부를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교사가 되신 거는 네. 그게 몇 년도신 거죠? 2009년이요. 2009년에. 네. 그리고 퇴직을 하신 거는? 2021년. 2021년.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휴직 기간이 한 4년 있으신 거고요. 7년. 아, 휴직 기간이 7년 있으셨고요. 네. 와, 그러시면 되게 길게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이렇게 투자를 좀 하신 거예요? 투자를요? 투자는 2016년. 2016년부터 하시고? 네. 그럼 불과 한 5년 만에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시구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교사가 되고 나서 그 월급을 받았을 때. 그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원래 그 수학교육과여가지고 학생 때부터 그런 서울 학군지에서 과외, 뭐 학원 강사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수입보다 교사 월급이 훨씬 작더라고요. 훨씬? 네. 그래서 그때 초봉이 170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세금 이런 거 다 떼고. 떼고. 네. 세후 170? 네. 아, 많진 않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공부한 거, 그 노력한 거 대비 너무 월급이 적은 거예요. 그쵸. 대학교 4년. 그 다 학비 다 들어간 건데. 네. 그리고 임용고시를 또 준비를 했잖아요. 맞아요. 공부를. 그래서 그런 거 대비 너무 적어서, 저는 이제 막연하게 교사가 되면은 이제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안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수학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것도 있었죠, 당연히.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 때문에 또 교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월급 가지고는 좀 풍요롭게 사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 교사 조직이 그렇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약간 관료적인가요? 네. 공무원 조직이고 되게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행정 업무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불필요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이나 어떤 비전 이런 거를 느끼기에도 좀 부족했어요. 막상 교사가 돼 보니까. 그래서 좀 다른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교사가 되자마자. 네. 벌써 그런 몇 달 일해보고. 몇 달 일해보고, 이건 아니다. 네. 이건 좀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른데?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다른 직업도 막 고려해 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투자로 입문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1년을 생활을 하다가 좀 결혼을 빨리 했어요. 근데 남편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둘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그 신혼집을 다 대출을 받았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돈이 없어가지고 다 대출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는 그래도 약간 희망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젊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 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바로 그 직장 동료가 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집에서 도와줘가지고 네 집을 이제 전세금 1억 하고 그 당시에 자동차 굉장히 한 4천만 원? 이 정도 되는 자동차를 받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더라고요. 1억 4천을 받고 시작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대출로 시작했는데 저랑 같이 합격한 그 동료는 1억 4천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공부 잘한 거 다 필요 없다. 네.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게 아니다. 네. 진짜 현실이구나.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서럽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뭔가 책을 좀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자본주의, 경제 이런. 네, 그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큰 공부를 시작하시다가 네. 이제 투자로는 어떻게 좀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우리 둘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부터 좀 모으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2년 동안 이제 5천만 원을 모았거든요. 둘이. 많이 모으셨네요. 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이제 서름이 집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집을 일단 샀어요. 그 5천만 원으로. 그게 몇 년도시죠? 2014년. 아, 그렇군요. 네. 좀 집값이 그래도 좀 쌀 때 네. 사신 거네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집 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그런 게 막 TV에 많이 나오던 시절이었고 우리나라 뭐 일본처럼 된다. 집값 더 하락한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그래도 갖고 싶었어요, 집이. 그러셨어요? 네. 더 떨어지더라도 산다? 근데 제가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좋은 앱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실거래가는 조회를 할 수 있었거든요. 아파트 실거래가. 그래서 거기 제가 들어가가지고 제 전공이 이제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가격을. 와, 네. 그랬더니 이제 연도별로 그 가격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더니 계속 이제 횡보하고 있더라고요, 가격이. 와, 그렇구나. 이 정도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면은 더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 횡보 기간이 진짜 긴가요? 꽤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몇 년? 한 1, 2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넘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께서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앞으로 예측할 때 충분히 기다렸다 사도 된다. 막 주식은 금방금방 또 막 오르고 막 이러니까 약간 선지심이 중요한 것 같고 부동산은 충분히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에 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쵸. 저도 그 가격의 흐름을 보고 이제 자신 있게 매수를 한 거니까. 그러셨군요. 네. 그래프까지 그려가시면서. 네. 그러면은 그때 5천만 원으로 조금 대출을 받아서. 그쵸. 혹시 그 지역도 좀 여쭤봐도 되나요? 그게 이제 서울의 노원이었거든요. 노원을 사신 거구나. 제가 학교가 의정부였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로 샀었죠. 네. 근데 그거를 샀더니 이제 그때부터 약간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약간씩 이제 오르는 분위기? 그래서 한 1년 만에 한 5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이거구나. 네. 투자구나. 이런 게 투자구나. 네, 그거를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2년을 이제 일하면서 5천만 원을 모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을 뿐인데. 그렇죠. 그 아파트가 이제 5천만 원을 일한 거잖아요. 와, 만약에 첫 월급으로 치면 거의 2배를 번 건데. 그쵸. 연봉 2배를. 네. 그러면 그때 혹시 5천으로
그 자본금을 삼고 대출은 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그때 그 아파트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 하면 한 2억 5천? 아, 그럼 한 2억 정도? 이었으니까, 네, 한 1억 8천? 1억 8천 정도? 네. 그 부담되진 않으셨어요? 막, 네. 그 원리금 갚고 이러는 게 좀 겁나고. 괜찮았어요. 다 계산기를 이제 두드려 봤죠. 역시 수학 선생님. 네, 뭐든지 투자는 약간 계산해서.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5천원이 딱 오르는 거 봐서, 네. 이거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일단 부동산으로 먼저 눈이 트인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2016년. 네. 왜냐면 이제 첫 집을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순수 자본이 이제 1억이 된 거잖아요. 그 1억을 가지고 이제 16년부터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16년에서 17년 사이에 아파트 5개. 이제 오피스텔 하나. 네.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2년 동안. 그 나머지는 다 대출 받아서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금리가 낮아서 가능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시군요. 그 지역은 이제 서울, 수도권, 지방 다 합쳐서? 아니 서울, 경기까지만. 아, 그렇게까지 했어요? 네. 와, 근데 이게 5개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도. 네. 근데 괜찮으셨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오른다. 더 오른다. 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 아니면은 뭐 답이 없었어요. 인생이.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동료가 지금 1억 4천을 갖고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거는 내가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투자밖에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네.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어요. 네. 안 그러면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 그러면 이제 5개를 사시고 지금도 보유 중이신 건가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하신 건가요? 그 중에 이제 실거주 아파트랑 그 오피스텔만 남기고 다 매도를 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이 하락장 전에 매도했어요. 와, 그럼 2021년 전에? 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까지 하신 거고? 네. 아, 그렇게 하신 거군요. 와, 그 매도도 대단하시네요. 이걸 하신 것도. 운이 좋았어요. 그때 이제 약간 그 상승기였고, 지금은 약간 또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감지하고 좀 매도를 하신 건가요? 이렇게 뭐 22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는 몰랐지만, 저는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한 거잖아요. 제 자본금은 1억밖에 없고, 네. 부동산 투자라는 게 이제 결국은 남의 자본,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남의 자본에는 전세금, 그리고 은행 대출. 그러니까 내 돈에 비해서 그 다른 사람의 돈이 많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가 오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대략 자기 자본대 레버리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때 아마 대출이 한 4억 가까이 됐을걸요? 4억? 네. 제 자본의 1억이고. 그러면은 그 지역은 5개는 어디 좀 이렇게 투자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도 초보였잖아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데부터 하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랑 그 노원이랑 그래서 노원에서도 좀 그 학군 좋은 그 중계동 있잖아요. 네. 은행사거리. 네. 그쪽이랑 그리고 분당. 네, 분당도 이제 학군 좋은 쪽으로 해서 했어요. 골고루. 와, 요즘 엄청 잘하셨네요. 그러면은 그 5채는 매도를 할 때 그 이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다 내고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이제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혜택이랑 또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또 했고, 네. 그리고 경기도 그쪽은 제가 매도할 때는 또 괜찮았어요. 그 조정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네. 그렇게 막 세지가 않았을 때여가지고.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순자산을 거의 1억에서 그럼 20억을 만드신 거네요? 네. 와, 대단하시네요.